네, 엄청난 폭우를 몰고 오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내일은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남부 곳곳에서도 물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고비 시점과 경로 등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현장 연결해서 본 것처럼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북상한 상태인가요? 예, 현재 제주 먼 곳까지 태풍이 이미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에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주 내륙이라든지 제주 앞바다까지도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남해 상에서도 역시 이제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이 태풍이 거의 이제 한반도에 근접했다. 그래서 제주는 이미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라오고 있는 시속은 시속 한 16km 정도. 그래서 좀 느리게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은 시속 86km. 그래서 강한 이 바람을 동반한 채 그리고 굉장히 열대 지방의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으로 많은 비가 현재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이 수요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 태풍 다나스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이 뜨거운 수증기를 장마 전선에 오늘부터 공급을 하게 됐었고 따라서 오늘 오전부터 해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또 지리산에는 현재 호우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태풍이 제주를 지나서 남부지방에 가깝게 근접을 할수록 계속해서 이 장마구름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30에서 40mm, 그래서 한 시속 30에서 40mm면은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집중호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태풍이 계속해서 근접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강한, 그래서 초속 한 1시간 동안의 강수량이 한 50mm 안팎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제주는 이미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내일쯤 이제 남부 쪽으로 좀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이 한반도와 가장 가까워진다고 제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제주로만 한정을 한다면은 오늘 밤이나 그러니까 자정을 전후로 해서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현재도 이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직접 영향권에 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비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태풍이 이제 내일 아침쯤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지금 예측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예상대로라면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남부지방을 관통해서 북동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그래서 대각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한 이후에 경남 지방을 거쳐서 경북을 거쳐서 내일 밤에는 이 경북 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로만 본다면 이제 오늘 밤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해안은 내일 아침 정도, 남부 지방은 내일 오전 정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태풍의 가장 최대 고비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최대 고비라는 것은 태풍이 그 지역에 가장 가깝게 근접했을 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이라는 것은 이 강풍도 동반하고 있고 폭우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근접했을 때가 이제 최대 고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주는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새벽 정도까지가 최대 고비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남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이제 내일 아침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 남부지방 대부분 지방에서는 내일 아침부터 해서 내일 한 오후 늦게 정도까지가 역시 이제 고비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폭우를 동반하겠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바람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비바람 피해가 모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 전선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근접할수록 이 장마 전선에 힘을 실어주면서 더 강한 이 장마구름보다도 훨씬 더 강한 폭풍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이 제주나 남해안, 그다음에 일부 남부지방은 지금부터가 고비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내일 오후 늦게 정도까지가 이 제주와 남해안, 그다음에 남부지방의 최대 고비 시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태풍을 조금 구분을 해볼 때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냐 혹은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냐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이번 태풍을 분류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태풍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게 되죠. 그 둘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이 이제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태풍이냐 바람 태풍이냐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네. 작년 8월 달에 태풍 쏠릭이 이제 비슷한 경로로 들어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도권에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보다 세력이 빠르게 소멸하면서 남해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로와 좀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에 태풍 쏠릭이 강도가 강이었고요. 크기는 중형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풍 반경은 340km에서 우리나라 전역을 덮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강풍 반경을 보였었고요. 이 최대 풍속도 시속으로 140km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다나스 같은 경우는 최대 풍속은 시속 한 80km 정도고요. 강풍 반경은 한 절반 정도, 그래서 한 250km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 다나스는 강풍 반경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 정도를 덮을 정도의 어떤 강풍 반경이다라면 보시면 되겠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과 그다음에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가 일치를 하면서 이 태풍이 장마 전선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줬다. 그래서 장마 전선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바람보다는 굉장히 강한 이 폭우를 좀 동반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장마 구름을 활성화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이 폭우를 한반도에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일까지 제주 산간 같은 경우는 뭐 500mm가 넘는 이 비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밖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도 최대 이제 한 500mm 정도 역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영동이라든지 전북 지방에도 50에서 150mm, 전남과 영남에도 역시 이제 한 200mm 정도가 예보가 되면서 역시 이제 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 밀리미터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질 텐데요. 장마철 올해 장마철만 본다면은 역시 이제 제주와 남부 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죠. 반면에 중부 지방은 마른 장마에 그쳤었는데 이번 비 역시도 제주와 남부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역시 이제 호우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더 이 폭우 피해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며칠 사이의 상황을 보니까 태풍의 경로가 상당히 유동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태풍이 사실은 제주,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처음에 예보가 나왔었다가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해서 예보가 완전히 바뀌었다가 지금은 또 남해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또 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태풍의 이 진로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진로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사이에 제주에 근접했을 때는 돼야 이 태풍의 최종 진로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한국기상청 같은 경우는 전남 해안에 들어가서 경남을 거쳐서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현재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태풍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상으로 진출을 해서 이 전북 해안으로 들어가서 수도권과 가깝게 이제 지나갔다가 강원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제 뭐 전북이라든지 충남 쪽으로 이 태풍이 들어가서 수도권을 지나서 역시 이제 강원도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또 그 밖에 중국이라든지 여러 기상청에서는 거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태풍은 서해상으로 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기상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전남 해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본이나 이 미국처럼 태풍이 조금 더 서해상으로 들어가서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은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지금 제주와 남부지방뿐만이 아니라 충청이나 수도권 일부까지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뭐 전남 해안으로 들어가느냐 또는 전북으로 들어가느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태풍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해 범위는 굉장히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벽까지는 계속해서 태풍의 진로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이 한 100mm, 70mm 안팎 정도 비가 좀 예보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조금 더 수도권에서도 비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예보대로인 그 제주와 남부지방의 500mm 안팎 정도의 폭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던 강에 이들 지역에서는 큰 폭풍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네, 이게 태풍이 무서운 게 항상 큰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인데 과거의 태풍들의 피해 규모를 봐야 어떤 이번에 예방책이나 좀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과거에 지금 다나스와 비슷한 진로를 가졌거나 비슷한 규모의 태풍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예, 뭐 가장 그 유사했던 거는 2010
2012년입니다. 그래서 태풍 볼라벤과 함께 들어왔던 댐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강한 태풍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태풍일 텐데요. 특히 이제 댐빈과 볼라벤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면서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바로 2012년에 해당이 되겠고요. 당시에 이제 태풍의 진로가 이제 남해상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폭풍우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 재산 피해는 6천억 원이 넘었었고 전국적으로 11명이 사망하고 이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때의 태풍은 이제 두 개의 태풍이 연달아 들어오면서 태풍 그 피해 규모도 역시 두 개의 태풍을 이제 합쳐서 이제 더해서 이제 이 정도의 규모가 예상이 됐었고 2010년에 남부지방에 폭우를 퍼부었던 태풍 댐무도 역시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네. 남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주 산간에 500mm 안팎의 굉장히 많은 이 비를 뿌렸었고요. 지리산 부근에서도 역시 이제 400mm 정도를 뿌렸었고 해안에서 최대 풍속이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뭐 가로수가 넘어진다든지 강풍이 날아다니는 그런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나스나 태풍 어떤 댐빈이나 또는 2010년의 태풍 댐무 뭐 모두 이제 비슷한 진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수백 밀리미터의 폭풍우 그에 따라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하는 게 더 현명할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예, 지금 뭐 제주 일부 지역은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앞으로 한국기상청의 예보대로라도 뭐 일부 남해안 지방, 그다음에 남부 대부분 지방에서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뭐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상 현상이든 간에 어떤 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500mm 안팎의 폭우라면은 우리나라 1년 내리는 총 강수량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뭐 하루 이틀 새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침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태풍이라는 것은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에 특히 이제 큰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남해안을 통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해안가 남해안 지방의 만조 시각이 내일 오전 10시에서 한 정오 무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만조 시각이라는 것은 하루에 2번 정도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바닷물의 시기가 뭐 평상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태풍이라는 큰 기상 현상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더해서 이 바닷물의 높이가 한 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또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높은 바닷물이 강풍을 타고 해안가의 저지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까지는 해안가에 접근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바닷가 저지대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마철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태풍이 강원도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강원도 영동에서도 역시 많은 비가 내립니다. 강원도에서도 이 최근에 봄철에 큰 산불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산사태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산 근처로도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고요.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